단 두 마디였죠. 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자, 이 두 마디에 11일짜리 한미연합훈련이 5일로 잘려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 정치권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맹이라는 자산이 한 사람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판돈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판돈이 된 나라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외신이 이 사태를 보는 시선, 그 뒤에 감춰진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방식, 우리 정부의 대응, 아주 색다른 시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지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를 올리죠. 내용은 김정은과의 아주 좋은 관계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이 불편하다, 비용도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한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자, 그리고 그 글 끝에 뜬금없는 문제의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소 무관하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한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 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훈련은 바로 다음날 월요일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시 몇 시간 전에 통보였다는 거죠. CNN 보도에 따르면 이 발표는 훈련 개시 직전에 나왔고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내 당국자들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인정했죠.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 내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자, 이거는 UPI가 전한 내용입니다. 동맹국의 연례 훈련이 외교 채널이 아니라 국가원수의 SNS로 잘려나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no thanks.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했을까요? 트럼프는 이틀 뒤에 오벌 오피스에서 근거를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였다는 겁니다. 더 힐과 PBS가 전한 발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물었다. 이란 문제에 조금 도와주겠느냐?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데 원한다면 도와달라. 그랬더니 no thanks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잠깐만, 우리 병사 39,000명이 거기서 당신들을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아주 쉬운 군사작전 하나를 안 도와준다고? 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정부의 반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미묘한 지점이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그저께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통화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요. 요청이 없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AP 보도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입장을 겹쳐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통화는 있었고 참전 요청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전투 참여는 정중히 사양화돼 다른 방식의 기여를 협의하겠다. 자, 이게 외교의 언어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그 긴 문장을 두 마디로 잘라냈습니다. No thanks. 트럼프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냐고요? 완전한 허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인용이냐? 그것도 아니었겠죠. 외교적인 뉘앙스를 걷어내고 극화시킨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통화록이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이 공방은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실 공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스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저께 8월 19일 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11일에서 5일로 단축. 그러니까 오늘 끝나죠.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요. 일부 야외 기동훈련도 축소가 됐고 미 국방부는 일부 실기 동훈련이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양보의 수신자 북한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중앙통신 그저께 논평입니다. 축소해도 훈련의 도발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위권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AP가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재접촉을 위해서 동맹의 대비 태세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직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달에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2번이나 쐈습니다. 폭스뉴스조차도 이 시점을 짚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날 저녁 이 드라마에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안규백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답한 지 몇 시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 X에 글을 올린 겁니다. 트럼프의 SNS에 SNS로 답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 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의. 자, 사전 통보도 없이 SNS로 훈련을 반토막 내는 상대한테 경의를 표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세계 군사력 6위, 국방비 GDP 3.5% 달성 계획까지 쭉 나열을 했고요. 문제의 이 No Thanks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여러 계기에 밝혀왔다. 법령과 기본 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합니다. 뺨을 맞은 쪽이 감사 인사를 한 걸까요? 저는 이 문장들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되치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도에서 상대의 힘에 맞서지 않고 그 힘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기술이 되치기인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대통령은 훈련을 잘라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위를 평화를 위한 결단으로 먼저 규정하고요. 그 규정된 행위에 경의를 표했죠. 트럼프가 이 찬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자기 입으로 이 조치를 평화 이니셔티브로 확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 벌 주려고 그랬다, 또는 이 방위비를 더 내라는 압박이었다고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사가 족쇄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대목도 마찬가지죠. 트럼프의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압박을 이재명 정부가 원래 추진하던 이 자주 국방과 전작권 환수의 정당화 근거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상대가 내민 이 청구서에 서명하는 척하면서 자기 쇼핑 목록의 결제 승인을 받아낸 셈이죠. 그리고 이 온도차, 같은 날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은 경의를 표한다. 이게 엇박자일까요? 저는 역할 분담으로 봤습니다. 오전에 장관이 팩트를 규정해서 기록을 남겼고요. 저녁에 대통령이 관계를 관리하면서 정상회담 카드로 직행한 겁니다. 다만 이 고단수에는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방통보에 경의를 표하는 순간 훈련 축소를 한국이 공동 서명해 준 효과가 나거든요. 다음에 또 SNS로 뭔가가 잘려나갈 때 항의할 명분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 찬사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모자에 깃털을 하나 더 달아준 셈이기도 하죠. 김정은은 아직 아무것도 내지 않았는데 말이죠. 자, 이제는 시선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쪽 시각은 이렇죠. 이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다.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고 이란 협조 거절이 훈련 축소라는 청구서로 돌아왔다. 게다가 일방 통보에 경의까지 표했으니까 굴욕 외교다. 이게 이제 국내 보수 진영과 마가 계열 매체의 프레임입니다. 다른 쪽의 시각은 이렇죠. 참전 거부는 국익에 따른 정당한 주권적 판단이었고 대통령의 화답은 트럼프의 조치를 평화 프레임에 가둬버린 아주 노련한 외교다. 이거는 이제 정부와 여권의 프레임입니다. 그렇다면 외신은 어느 쪽일까요? 흥미롭게도 둘 다 아닙니다. AP는 이 답신을 환영했다고 담담하게 전하면서 이 대통령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진보 성향으로 소개를 했고요. 서방 매체들한테 이 경위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지켜본 그 각본의 최신 장면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100억간 인테리어 칭찬을 하고 북한 트럼프 타워를 제안을 했고요. 금관 선물하고 트럼프를 향해서 피스메이커라는 호칭까지 했죠. BBC는 작년에 첫 정상회담 때 이미 소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재명의 아첨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말이죠. 심지어 폭스뉴스는 오피니언란에 이런 제목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좌파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한 수 부렸다. 자, 트럼프 진영이 오히려 당하고 있다고 경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두 프레임 모두 다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땡스의 진위를 따지는 순간에 우리는 트럼프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가 원하는 거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위일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에 한국의 그 방위비 증가를 요구했던 것을 잠깐 보겠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의 청구서는 7년째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9억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5배가 넘는 액수였죠. 협상은 결렬됐고 서울에서는 이 날강도라는 팻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로이터가 전한 장면입니다. 이듬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이 금액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공정하지 않다. 자, 그리고 2024년 대선 유세 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가 백악관에 지금 있었다면 한국은 연 100억 달러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냈을 거예요. 한국은 머니머신, 그러니까 돈 제조기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블룸버그 편집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더 놀라웠는데 한국이 8.3% 인상된 새 방위비 협정에 막 서명한 그 직후였습니다. 채 2주도 지나지 않아서였죠. 재집권 후에도 멈추지는 않죠. 지난해 7월에 강요회의에서는 한국은 자국 방위를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3만 9천 병력이 지켜주는데 이 말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내는 분담금은요. 재작년에 타결된 협정에 따라서 올해 8.3%가 인상된 1조 5,200억 원입니다. 달러로는 약 11억 달러죠. 트럼프가 부른 100억 달러와는 9배 차이가 납니다. 9억에서 50억, 100억 달러. 자, 액수는 계속 커졌는데 문장의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우리가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돈을 내라. 자, 그렇단 말이죠. 트럼프가 이 no thanks 이 두 마디를 굳이 끄집어내서 전 세계가 보는 SNS에 진열한 거, 동맹의 전화 한 통을 배은 망덕에 증거물로 낸 거는 그 행위야말로 이 7년짜리 청구서의 최신 페이지로 읽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70년 동맹의 대비 태세가 한 사람의 SNS 게시글로 반토막 날 수 있는 황당한 구조. 그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 상황을 포커 테이블에 비유하자면 한국은 지금까지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테이블 위에 칩이 되어 있었던 거죠. 판돈이 된 자에게는 패를 볼 권리가 없죠. 그리고 이번 주 우리는 그 칩의 선택을 받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딜러를 향해 미소를 지은 거죠. 좋은 판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언젠가 다시 플레이어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미소인지 아니면 칩의 처지에 익숙해진 비굴한 미소인지 그 답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11월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달력을 한번 보시죠. 미국 중간선거가 바로 11월입니다. 중간선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죠. 그 임기의 딱 중간 2년째 되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중간선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아닌데 사실상 그 의미는 하나죠.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잘했는가. 바로 국민이 매기는 중간 성적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적표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회를 잃어버리면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레임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법안도 예산도 전부 의회 손에 있으니까 말이죠. 자, 말하자면은 운전대는 쥐고 있는데 엔진 열쇠를 뺏기는 그런 셈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미국인들한테 보여줄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생각입니다. 이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인들한테 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공약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죠. 알자지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정은과의 회담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트럼프의 모자에 꽂을 깃털, 훈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각본의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없죠. 김정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오히려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에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트럼프의 무대에 조연으로 서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트럼프는 선거 전의 장면이 필요하고요. 김정은은 선거 후가 유리하다. 자, 이 어긋날 시간표 속에서 한미 훈련은 이미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파티 초대장은 발송이 됐는데 답장은 아직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이번 훈련 축소는 그 전초전으로 다시 읽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위, 이 경위는 고단수일까요? 아니면 비굴한 하수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판을 업자고는 하지 않았죠. 판을 인정하고 판돈의 처지도 사실상 받아들였고요. 대신 판의 이름표를 바꿨습니다. 한국 응징의 판이 아니고요. 평화의 판이라고 바꾼 거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있던 선택지를 잠깐 볼까요? 이미 내려진 결정, 이미 잘려버린 훈련,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공개 항의를 했다면 트럼프의 성격상 더 세게 돌아오고 관세와 방위비까지 번집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침묵했다면 국내에선 무능함으로 또 워싱턴에서는 승인으로 읽히겠죠. 자, 세 번째. 끌어안고 이름표 바꾸기. 자, 그게 바로 지금의 선택이었죠. 셋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값이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솔직히 하수는 아니죠. 힘없는 자의 가장 합리적인 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단수냐? 고단수라고 부르기에는 두 가지가 걸리죠. 하나는 찬사로 상대를 묶는 이 되치기 방법에는 상대가 일관성에 묶이는 사람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찬사는 챙기고 청구서는 따로 보내는 사람이라는 게 7년치의 기록이죠. 족쇄를 채웠는데 상대한테 발목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답신에서 끝내 나오지 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협의하고 합시다. 자, 축소라는 내용은 되치기로 흡수를 했는데 사전 통보 없는 SNS 통보라는 방식에는 침묵했죠. 그러니까 뺨을 맞고 고마워하면서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때리세요 라고 그 말 한마디조차 안 한 셈이죠. 바로 이 침묵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양국 간의 동맹 협정 따위가 이 SNS로 잘릴 수도 있고요. 그때도 이런 미소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결국에 이 수의 성적표는 트럼프가 족쇄에 묶여주느냐, 김정은이 판에 들어오느냐. 보시면은 둘 다 한국이 결정할 수 없는 두 변수라는 점입니다. 자기 수의 점수를 남이 매기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아니 판돈이 되어버린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위는 그 운명 안에서 둘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수이면서 그 운명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 초라한 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 어떻게 판정하고 계십니까? 노땡스라고 말한 것도 그 말을 SNS에 폭로당하고 훈련까지 잘려나간 뒤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답한 것도 모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두 장면 사이의 선택, 고단수일까요? 아니면 굴욕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요? 자,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디의 훈련이 잘려나가는 나라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없는 나라가 판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힘이 갈라진 나라가 판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죠. 굴욕이다, 고단수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우리끼리 소리치면서 다투는 동안에 판은 밖에서 우리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는 아무리 커도 테이블 건너편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이 하나가 되고 정치권이 손을 잡는 날, 그 날이 와야 대한민국은 칩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